그래가지고 수염을 채고는 이걸 까셀라 보다 하면 때릴까 보다 뭐 이러면서 점순이한테 들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순진하죠. 점순이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으니까. 또 한편은 좀 어리석죠. 해학적인 인물이에요. 장인님이 바싹 약이 올라가지고는 나를 또 시계막대기로 막 때려요. 너무 많이 때리니까 나도 화가 나서 장인을 막 넝알로 이렇게 논두렁 같은데 밑으로 꿀을 굴려버리고 올라오려고 하면 굴려버리고 올라오려면 또 굴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막 이제 따지는 거죠. 아, 왜 성리를 안 시켜줘 일만 시키고 이렇게 막 이제 따집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 나의 생각에는 어쨌든 장인이 성례만 시켜준다고 하면 뭐 장인 영감하다가 싸울 일이 없다. 나는 때리진 않았고 밀기까지만 했으니까 나는 많이 맞았고요. 밀었으니까 뭐 크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을까. 뭔가 좀 타협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장인이 기어 올라와서는 나의 바지가랭이를 남자의 급소를 그냥 담박 움켜잡고 매달립니다. 엄청나게 아픈 거죠. 아무리 싸움이라지만 애들도 아니고 장인 될 만한 그런 사람하고 사위가 될 만한 이런 사람이 어른이 둘이서 바지가랭이를 잡고 싸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예기치 못한 행동, 해학적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빙장님이라고 하다가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로 바뀝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아프고 다급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으면 잡혀본 적이 있으면 알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다급하니까 아주 다급한 마음에 아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럼 속으로 아유 더럽다. 이게 장인이냐 이게? 아유 더러워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간신히 이제 장인이 놓아줘서 숨을 돌리고 거의 뭐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 있다가는 다시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번엔 내가 장인 영감의 바지가랑이를 꽉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여기까지가 절정에 해당하는데 결말 부분이 먼저 나와요. 결말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자, 결말을 먼저 보면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거 이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 때문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장인 영감의 바지가랑이를 잡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나 여기가 또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장인님이 또 왜 착하냐 갑자기. 매를 맞았는데 착하냐? 그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장인님의 바지가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를 쫓아내지 않고 터진 머리, 매 맞아서 터진 머리를 치료해주고 호주머니엔 담배도 넣어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무슨 말이지? 내가 바지가랑이 잡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좀 궁금한 거죠. 그러고서는 또 성례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진심일까? 진심이 아니겠죠. 새빨간 거짓말 같은데 나는 그걸 또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말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장인영감 바지가랑이까지 잡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순진순박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결말 시작하기 바로 직전 절정 1번 끝났던 데 있죠. 장인영감의 바지가랑이 잡는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 잔뜩 잡아다렸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말이에요. 결말.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이 이렇게 결말이 절정과 절정 사이에 껴들어와 있습니다. 껴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볼까요? 이놈아 놔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요거 이제 장인영감, 장인영감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놈 놔라. 이놈아 놔라. 뭘 잡았으니까? 바지가랑을 잡았으니까. 장인님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 속수리 같은 거, 솔개, 매 같은 거예요. 챈 닭의 소리, 닭이 잡혀가면서 내는 소리, 나 죽었구나 하는 소리죠. 이런 소리를 내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땅에 쓰러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 이거 죽는 거 아니고 약간 겁도 났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놔라. 장인의 나를 부르는 호칭이 할아버지로 바뀝니다. 호칭의 변화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이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 웃기고도 눈물 나는 장면이라면 이렇게 가장 해악의 최고죠. 이런 장면, 이 할아버지 장인영감의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이를 부르고 장모님과 점순이가 막 뛰어와서는 나를 붙잡고는
장인영감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장모님이 그러는 건 이해되는데 점순이까지도 내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편을 듭니다. 에이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갑자기 점순이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라고 말했던 그 점순이가 나도 그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웬 속인지, 점순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죽인 아버지 편을 드는 거예요. 내 길을 잡아당기면서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 바람에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정신 나가버렸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지게 막대기에 매를 맞아서 머리가 터졌다는 얘기죠. 나는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 놓고 망연자실해서 도대체 점순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점순이 얼굴만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렇게 이제 장인 영감이 화가 나서는 지게 막대기로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순이가 왜 이랬을까? 점순이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빨리 성례를 하고 싶다. 성례에 대한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한 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런 건데 결혼하려고 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든 거 아닐까? 결국은 일단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순이는 그렇게 한 건데 나는 이제 점순이가 왜 그랬는지, 점순이 이렇게 믿었는데,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아버지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버지 미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까 절정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여기 절정이란다. 결말이지, 결말 시작되는 곳을 가보면은 이렇게 내가 장인영감한테 매를 맞고 장인영감의 가지가랑이를 잡고 점순이와 장모님이 나를 뜯어 말리면서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를 못하고 점순이 얼굴만 바라보면서 장인영감에게 매를 맞은 거죠. 이게 이제 절정 2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설의 순서를 따지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 결말이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기가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머리도 치료해주고 또 담배도 넣어주고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마음이 오히려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일을 하러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소설의 순서가 절정 1번과 절정 2번 사이에 이 결말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 위치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역순행적 구성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소설을 이해할 때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